일확천금을 꿈꾸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던 곳, 그리고 좌절시키는 곳. 미국 속의 신시티 라스베가스. 한창 여름의 절정을 달리던 지난 7월 말, 현대 팰리세이드를 새로 뽑은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번 여행은 현대 팰리세이드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7인승의 유달리 편안한 차로 알려져서 이참에 테스트도 할 겸 저희 부부와 19살 아들, 그리고 미혼인 제 남동생까지 4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단 반자율 주행. 요즘 출시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구비되어 있다지만 처음 접하는 저희로서는 반신반의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너무 편했습니다. 가격 대비 옵션에서도 $50,000에 다 넣어주니 아주 좋았고요. 올휠 드라이브는 6월 당시에 물량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했습니다. 오프로드나 험한 산길, 또 눈길 주행 등이 일단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한국 차를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는 현재 6개월 정도 탔는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은 다른 채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면서 바스토우에 들렀죠. 거기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이는 것이요, 이 캘리포니아의 이반파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텔 대부분이 저런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대부분인 미국이지만 저도 다음 차량은 꼭 전기차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신기한 모양의 구름도 담았습니다. 모자 같기도 하고 UFO 같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라스베가스의 큰 사인입니다. 며칠 있는 동안에 무사하고 재밌고 이왕이면 잭팟도 터지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묵을 호텔은 아리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텔이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일단 짐을 풀자마자 한 바퀴 돌 겸 저녁 식사 예약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일본 작가의 조형물, 그리고 짐의 위치를 파악해놓습니다. 아리아 호텔 밖으로 나오면 쇼핑센터로 이어지죠. 참 오랜만입니다. 아직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거의 다 빠져나갔나 봅니다. 저희가 도착했던 것이 월요일날 오후였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식당 겸 바도 있네요. 계속 걷다 보면 코스모폴리탄으로 이어집니다. 코스모폴리탄의 한 바에 멈춰서서 기분을 만끽해 봅니다. 낮인데도 사람 많네요. 저희도 낮술을 가볍게, 저는 모히또 한 잔을 시키고 몰디브 느낌을 내봅니다. 이번엔 다시 트램을 타기 위해 걸음을 옮깁니다. 트램은 벨라지오와 아리아, 비다라, 그리고 팍 MGM 등을 왕복 운행합니다. 그런데 이날 라스베가스의 날씨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 도착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일부 지역에 홍수 사태가 발생했는데 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온은 높아서 매우 덥고 습도도 높아서 에어컨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트램을 타고 벨라지오에서 내립니다. 저희 저녁 식사 예약이 있었습니다. 벨라지오가 마련하는 각종 조형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밤에는 조명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내죠.
벨라지오 로비 천정에는 티홀리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애틀에는 티홀리 가든이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예약한 식당 피카소로 갑니다. 이곳은 적정 가격에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전에 지인 중 한 분이 초대해 주셔서 맛본 이후로 꼭 들르게 되는 곳입니다. 이번엔 야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봅니다. $142 메뉴와 132불짜리 메뉴가 있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142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게 맛있겠죠. 푸아그라가 양쪽 모두 있는데 일단 비싼 거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웰컴하는 의미에서 스프와 튀김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맛있었다는 기억은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이 메인 랍스터 샐러드. 상큼한 시트러스 향의 캐비어가 얹어진 요리였습니다. 환상적이었죠. 연신 감탄사가 터집니다. 근데 전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야외에서 먹기 조금 불편했는데 폭풍이 올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펜시올드 유텐 스칼럽 관자구이입니다. 유텐은 관자 10개에 1파운드, 그러니까 팬에 굽기 좋은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에는 감자 무스와 걸쭉한 소스가 뿌려져 있네요. 맛있습니다. 파인다이닝의 장점이자 단점이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래요. 한 입 더 먹고 싶은데 그 한 입이 모자른 거죠. 그 다음이 푸아그라 스테이크. 근데 이건 좀 별로였습니다. 먹으면서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 10불 적은 132불짜리 코스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때 먹은 푸아그라 맛이 좋았었어요. 더 맛있는 푸아그라를 못 먹은 것이 화가 날 따름입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로 아틀란틱 광어 필레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술 안주로 광어회를 구워서 먹곤 했는데 그런 종류의 맛입니다. 한층 더 깊고 높은 맛이죠. 제 동생은 플레미뇽 스테이크를 주문했네요. 먹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베가스에서 이런 날씨는 정말 처음 경험해 봅니다. 번개도 치고 폭풍이 몰려옵니다.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디저트를 천천히 즐겨봤습니다. 실내에도 피카소하네요. 꽤 운치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저는 초콜릿 폰단트를 준비했습니다. 빵 속에 초콜릿이 가득 차 있는 디저트입니다. 거기에 커피 한 잔 곁들이면 아주 좋죠. 그리고 과자와 또 젤리 종류들. 이렇게 해서 얼추 1시간 30분 정도 시간 동안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주는 기념품, 저 안에 피카소가 쓰여진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요. 비가 아직 내려서 다 안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갬블도 즐겨보고요. 슬롯머신이 재밌긴 재밌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쉽니다. 이렇게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베가스를 좀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2부에서 뵙죠.